자, 그 다음에 공무노동조합으로 들어옵니다. 공무노조법으로 들어올게요. 교재 분량을 보더라도 갑자기 공무노동조합법이 분량이 확 커져요, 이게. 확 많아져요. 갑자기 왜 많아졌을까요? 잘 보세요. 교원노조법은 99년도 7월 1일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노조는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06년도 1월 26일자로 이게 시행이 됐어요. 1월 28일이네, 죄송해요. 1월 28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자꾸만 국제회의를 갔더니 우리나라를 놀리는 거예요. 공무노조가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진국가들은 공무노조 다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공무노조의 어떤 그 파워나 권한은 다른 게 있겠지만 공무노조가 없는 OECD 국가는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없는 거예요. 갔더니 놀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선진국가 가는데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부가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워낙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허용했어요. 이제 허용했습니다. 허용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역시 제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원노조에 대한 한계를 본 겁니다. 아, 교원노조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약간 분쟁이 많아. 더 철저하게 제약하자.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아졌어요, 이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원노조에서도 공무원노조의 이 제약들이 훨씬 더 많은 구조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제약들을 추가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이제 노동조합법 총론을 보시게 되면 조금 정리할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정의가 공무원이 두 분류로 구분하게 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 공무원이 있어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거부터 노동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파업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 노조법을 적용합니다. 일반 노조법. 그런데 이분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해요. 노무니까 주로 육체활동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은 거의 없고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우정국, 이제 세신청의 공무원들은 이제 우체부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파업도. 하지만 다른 분들은 공무노동조합법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가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436쪽에 맨 밑에 박스로 그 내용을 적어놨고요. 제약되는 걸 보겠습니다. 설립 단위를 볼게요. 설립 단위가 넓어요. 아까 교원들은 그냥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 전국 단위였죠. 여기서는 공무원들이 다양합니다. 이게 입법부도 있을 것이고, 이제 사법부도 있을 것이고, 행정부도 있다 보니까 입법부, 국회. 그럼 국회 노조 가능해요. 국회 노조.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 노조, 헌법재판소 노조 가능합니다. 그 다음 행정부는요, 선거관리위원회 노조 있습니다. 행정부 노조 있습니다. 가능해요. 교육, 또 이제 지자체가 있겠죠, 지자체. 지자체는 또 지자체별로 나눠져 있어요. 서울특별시 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노조, 그 다음에 세종시 공무원노조, 경기도 공무원노조, 그 다음에 제주도 공무원노조, 무슨 시 공무원노조, 무슨 군 공무원노조, 무슨 구까지 가나요, 구까지. 구는요, 자치구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자치구 노조까지는 만들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교육청 노조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노조, 부산시 교육청 노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단위로 만들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들려고 하면 똑같아요.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든 공무노동조합도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요. 그런데 이 단결에서 제약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직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급 이하만? 6급 이하만. 그러니까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조 가입을 허용을 했어요. 5급 이상은 약간 사용자 입장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6급 이하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 6급 이하면은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거냐? 그렇잖아요.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438쪽입니다. 6급 이하 중에서도 1번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거나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거나 혹은 업무가 교정 수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거나 근로관대에 대한 조정 감독, 근로감독관이죠. 근로감독관을 하고 있거나, 자, 이런 분들은 공무노조 가입을 막아두고 있습니다. 설사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지방 가시면은 이제 6급의 뭐 계장님들도 이런 역할을 꽤 하거든요. 그분들도 막아둔 거예요, 이제. 공무노조에 대한 가입을 막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노동조합은 6급 이하만 가입 가능한데 6급 이하 중에서도 이런 분들은 가입을 막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임자, 이제, 뭐, 공무원으로서의 파면됐다, 해임됐다 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할 수가 있고, 이렇게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 신분의, 즉, 조합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거는 일반 노동조합법과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전임자는요, 임용권자 동의가 필요하고, 휴직명령을 하여야 됩니다. 전임자에 대해서는. 교노조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봤죠, 그죠? 하지만 공노조는 휴직명령을 해야 되고요. 그 기간 중에 보수지급 안 됩니다. 그리고 불리한 처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활동도 역시 정치활동 안 됩니다. 근데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연간 1번에. 뭘 추가했는가 하면 노조활동 하더라도 공무원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추가했어요. 자,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약하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공무원 의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아요. 뭐 성실 의무, 뭐 공무원으로서의 명예 훼손 금지 의무, 직장에 따라 금지 의무 이런 의무들이 많거든요. 설사 노조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무원의 의무는 지켜야 돼. 이런 조항들 하나 추가를 했어요. 교노조에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섭을 하겠습니다. 교섭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여기는 담당자가 공무원 노조 대표. 여기는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반대편을 누구라는가 하면 정부 교섭 대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퉁쳐가지고 그러니까 국회라고 한다면 국회 뭐 사무처장, 뭐 사무총장, 법원의 행정처장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이제 각 기관에서의 인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교섭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교육청은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교섭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 교섭의 담당자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어요. 교원 노조에는 이런 위임 조항이 없었죠, 그죠? 근데 갑자기 공무원 노조에서는 위임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누구한테요? 첫 번째, 다른 정부 교섭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 교섭 대표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섭 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에게 교섭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위임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세 번째,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행정부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지금 어떻게 했지? 인사혁신처장인가 지금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정부 장관이에요. 행정부 장관. 이게 모든 행정부를 관할하는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그 당시는 인사혁신처장이었어요. 지금 바뀌었을 건데 죄송해요. 자,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행정부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 교섭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청입니다. 그때는 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경찰청장. 소속 기관의 장이에요. 기관의 장이에요. 또 청장이요.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경무국장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또 그 관계기관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교섭에 대해서는 뭐 다른 정부 교섭회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이 관계기관의 장이 또 자기 소속 공무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교섭 담당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노동자 대표 나와 있는데 이 상대편에는 경무국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장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임 조항들을 꽤 넓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 교섭권 안에 위임 조항을 하나 만들어놨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섭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때 교원 노조에 대해서는 꽤 제약이 있다라고 했죠. 아니, 꽤 넓었다라고 했죠. 경제적, 사회적, 지위양 사용하는 사항. 정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아예 비교섭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정책사항은 안 됩니다라고 박아놨어요. 여기서요. 자, 뭘 하시는가 하면 교섭 대상은 노동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이고 교섭 사항이 아닌 것을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정책 결정사항.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의 관리 운영 사항. 이런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직접 관리 안 되는 사항들은 교섭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책, 우리 교섭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둔 거예요. 교원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나오다 보니까 공무노조 입장에서는 공무노동자법에서는 이것도 안 되도록 막아둔 그런 입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추가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제약점들이 많아요. 교섭의 절차입니다. 절차. 교원 노조는 상부 단일화 조항이 없었죠, 그죠? 개별 교섭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공무노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무노조는 공무노조가 교섭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교섭 요구를 해요. 요구하게 되면 요구 사실을 공고를 해요. 정부가 이거 교섭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공고합니다. 라고 공고합니다.
공고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교섭을 신청하겠죠? 아, 우리도 그러면 신청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요.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노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죠, 그죠? 이게 들어오면 복수노조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율적 단일화, 두 번째로 과반수가 되는 노조, 세 번째로 공동교섭 대표단, 네 번째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교섭 대표단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공무노조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여러 노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부가 이 노조에게 창구 단일화 하세요 요청할 수 있어요. 창구 단일화 안 해오면은 그냥 거부할 수 있어요, 교섭을. 창구단일화 할 때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간노조는 그렇지 않죠, 그죠? 안 되면, 자율적 단일화 안 되면은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이 자율적 단일화 될 때까지 거부할 수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약간 가치지향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자율적 단일화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끝까지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요. 자,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효력은 똑같아요. 법령조례 예산이다. 그때는 단협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해하시고요. 쟁의행위 금지가 됩니다. 쟁의행위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조정과 중재입니다. 조정은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또 추가했죠.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서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건 교원노조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무노조를 압박하겠다 이런 그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조정기간 약간 다릅니다. 교노조는 30일이네. 공무노조는 30일 더하기 30일이에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중재도 개시할 수 있어요. 중재도 뭐 안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도 중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권 중재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직권 중재를 결정하게 되면 직권으로 중재할 수도 있다. 자, 이걸 하는 데가 공무노동학의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몇 명이 되는가 하면 양가로 1번 7명 이내입니다. 교노조는 3명이었죠. 하지만 공무노동조합은 7명 이내로 구성돼요. 나머지는 동일한 교노조와 동일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이것도 넘어갈까요? 한번 445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노무사 2018년도 문제 5번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죠, 이제. 자, 5번. 사실상 노무정상 공무원은 일반 노동조합법 적용합니다. 맞아요. 자, 2번 정치활동 금지가 되고 있고요. 3번 6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으면 공무노조 가입이 안 됩니다.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창구 단일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 창구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번 단협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령 예산 조례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그죠?